반갑습니다. 전투주식 팁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가져온 뉴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3대 지수가 하락했다. 이 뉴스는 제가 어제 보여드렸으면 좀 더 최신 뉴스였을 텐데요. 일단 7월 9일 아침에 나온 뉴스죠.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으면서 동시에 우리 금요일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깊은 또 하락이 보여졌죠. 그것 때문에 이런 뉴스를 좀 가져와 봤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금요일날 크게 하락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요. 금요일 미국 시장이 또 진행됐었는데 오늘 오전 이제 아침에 일찍 나온 뉴스죠. 그 전날에 비하면 다시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다음 주 월요일 7월 12일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오전 9시 54분 뉴스입니다. 지금 4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최다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계속 갱신을 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4단계 거리두기, 수도권 쪽 4단계 거리두기가 이제 12일부터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상황이 전혀 좋아지진 않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신규 확진자의 증가가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1000명대 이상 계속 유지해 준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코로나 테마주 시즌2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그런 코로나 테마주들이 물론 지금 작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스멀스멀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금요일 시장을 좀 봤을 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 코로나 테마주 이 시즌2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시즌1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규 확진자 수 추이부터 살펴본다면 코로나 테마주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강도로 그렇게 바라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도쿄올림픽도 이제 뭐 뉴스 보니까 일본 수도권에 이어서 홋카이도,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하겠다. 뭐 우리나라만 이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토대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그런 부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뉴스라고 볼 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밀어주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K배터리를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내왔죠. 정부에서는 뭐 펀드도 조정하겠다, 또 R&D라든지 세제, 금융지원까지 다 나서겠다 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도 또 환영의 뜻을 또 밝혔죠. 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2차전지는 뭐 앞으로 멀리 길게 봐야 되는 섹터긴 하고 아마도 지금 시장 뭐 코로나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 또 인플레 우려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상승을 좀 탄력성을 둔화시키는 요소들도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주도적인 섹터에 해당되는 강한 뉴스들이 또 나와준다면 그런 부분을 상쇄하면서까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소형주도 많죠.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많이 찾아보신다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서 뉴스를 가져봤습니다. 뭐 K배터리 따라 해외로 투자지 물색 나선 한국양극재라는 뉴스도 좀 가져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뭐 멀리도 봐야죠. 단기간에 끝나는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코로나 시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의 이런 MZ 세대를 잡자라면서 메타버스 통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든 어디든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많이 엮이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신규 확진자 늘어나면서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다시 또 늘어났죠. 그러면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이런 메타버스를 토대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내가 출근하는 뭐 출근 도장 찍는 그런 회사들도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메타버스는 엮이는 그런 테마로 많이 봐준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대 어떤 이 직장인이 메타버스로 출근해 본다라는 뉴스도 나오면서 이런 가상 공간에 각 직장인들이 출근을 해서 또 업무 회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 물론 지금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없어지기보다는 더 새롭게 개발되고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제가 최근에 이 뉴스 제 광고를 TV 광고를 실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사이버, 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본인의 메타버스 세계에서 본인의 아바타라든지 이런 부분도 엮여서 어쨌든 메타버스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산업군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 테마는 제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원전 테마가 이제 끝물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정권, 뭐 대선 결과가 나오고 또 대선이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탈원전 정책이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현 정권에서도 또 다시 탈원전 정책을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전 관련된 테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신한울 1호기, 이 1호기가 조건 보고를 받았다. 어쨌든 운영을 할 수 있게 조건 보고를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원전 관련 테마도 계속 봐야 된다. 금요일날 원전 테마가 장중에 또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뉴스는 이 야놀자의 손정희가 1조 원 투자할 수도 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 상장시키겠다라는 뭐 추정적인 뉴스인데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보시면서 증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는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뭐 누구나 알듯이 급락이 나왔었죠. 한 3일 연속 음봉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3일 전 수요일 음봉은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연속 급락을 했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금요일은 그래도 양봉이었지만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는 좋진 않죠. 어쨌든 그나마 천천히 올라왔던 부분이 떨어질 땐 역시나 과거처럼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올라왔던 부분 정말 크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은 것이 꼬리를 달고 올라와줬다는 거, 그것이 좀 괜찮고요. 장중에 이 지수 그래프를 봐도 장막판에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을 토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을 좀 그래도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하는 힘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꼬리를 달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오히려 코스닥이 힘이 더 강해 보이고요.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코스닥이 더 강하고, 반면 코스피는 반등을 좀 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살짝 내려와 있는 추세로 돌려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추세를 좀 보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크게 꺾인다라고 생각 들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섹터나 종목 중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수,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들의 주가가 내려와 있다면, 저라면 충분히 관심 있던 종목이었다면 1차 매수는 충분히 들어갔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1차 매수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 상황을 봐서, 물론 시장 상황이 정말 악재가 터지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일단 청산을 다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을 오히려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애초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렇다면 본인 애초에 1차 매수 들어가기 전에 세웠던 계획대로 아래쪽에서 2차 매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신규 매수, 1차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뭐 지금 이 폭락이다, 뭐 이 지수를 뚫고 더 내려갈 거다 이런 단언을 할 수도 없고요. 이걸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강하게 악재가 터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수가 빠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관심 있던 종목들이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섹터별 그 수급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처음에 올랐던 종목이 꼬리를 달고 쭉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물리지 않도록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수급 이동을 빠르게 파악하신다면, 장중에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파악하신다면 오히려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좀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오고 또 지지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두면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날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8천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큰 순매수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보여드렸고, 이제 금요일 지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 한 칸 띄워지는 이까지 위쪽 구간에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 사이에 빠르게 단타 스클핑 매매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놨고요. 아래쪽에 상신 EDP부터 아래쪽 선익 시스템까지는 단기 스윙 투자 또는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골라놨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평소와 다른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 혹은 또 뉴스나 재료 새롭게 터져준다면 접근하셨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은 철저하게 지지 가격대를 설정을 해서 분할 매수 계획을 하신 이후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한다고 해서 한 타점에 절대로 투자금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데이 트레이딩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단기 스윙 투자를 주력으로 해봤는데, 단기 스윙 투자 과거 이런 영상들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죠. 어떤 개별 종목별로 단기 스윙 투자하는 종목들, 집중 분석, 스윙 투자 종목 추천해서 영상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 손절가 정하고 분할 매수하는 거, 그리고 투자금 운용하는 거 아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데이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날 청산을 하시겠지만 당일 매수하실 때 철저하게 분할 매수 계획 그리고 손절가 설정하시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큐러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금요일 시장이 그렇게 좋은 강한 어떤 종목들이 보이진 않았고요. 특히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정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앞에 매물대를 많이 끼고 올라오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 꼽자고 해서 꼽은 것이 지금 상한가 갔던 종목 하나, 큐러컴이고요. 일단 큐러컴은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래쪽에서 이평선들 다 수렴하는 상황에서 121선 돌파하면서 거래 실어주면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당연히 장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서 단타 스캘핑으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범양건영인데요. 역시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6,000원대를 돌파한 이후로 지금 6,500원대 지지라인 만들어주면서 7,500원과 6,5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요일날 좀 인상 깊은 것은, 금요일날은 종가를 기존에 이 위쪽 고가놀이 할 때 형성했던 종가 부분을 돌파해서 7,300원에서 마감했다. 조금 더 시세 수급이 붙어준다면 이제 7,500원 단기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양건영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앞쪽에 단기적인 고점도 있고 이 고점도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더 강한 거래량이 또 들어와 줘야겠죠. 그래서 보면 그냥 월요일날 시초가를 형성하는 부분,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 파악하면서 단타 스클핑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은 지금 코로나 테마 시즌 2가 시작되면서 한번 다시 재등장했던 종목이라 볼 수 있고, 지금 3일 전에 크게 상한가 들어간 이후로 단기적으로는 위쪽 고가 부분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 목요일 금요일날 중요한 자리, 어떻게 보면 이 지지 가격대를 3,300원, 3,400원 부분을 잘 지지해주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지받다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 즉 4,015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월요일날 당연히 강하게 뿜어준다면 단타 스캐핑으로 도전할 계획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 4.34%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아마 장 초반에 상승을 한다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 중에 현재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물론 고수분들이야 어떤 단기 스윙으로 지금 이 위쪽 구간 돌파한 이후로 이 구간에서 이미 수익을 내셨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더 강한 수급과 강한 거래량이 좀 들어와줘야 매매를 한번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매매할 타이점이 오거나 타이밍이 된다면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지금 보시면 물론 앞쪽에 2016년도도 있지만 제가 2020년도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단기적인 2020년 9월경에 여기 단기적인 고점 부분 형성하고, 주가가 크게 봤을 때는 4,500원과 또 3,000원 가격대 박스권을 횡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이 첫 거래가 그동안 없다가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이 장대 양봉을 토대로 추세를 좀 돌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캐치해 두신다면 이 장대 양봉이 올라오면서 이평선 돌파하고 강한 거래 들어왔을 때 이 기점으로 여기서 새롭게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서 단기 수중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서요. 이 박스권 4,500원에서 3,000원 사이 수익을 충분히 낼 수도 있고, 지금 이 종목은 이때 이후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이 4,500원을 뚫어주다가 6월 중순에 한번 뚫어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4,500원대 단기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쪽 구간 4,500원 이상 구간에서 5,700원까지 위쪽 구간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단기 고점 돌파하는지, 즉 5,500원, 5,700원 이런 가격대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대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돌파할 땐 당연히 단타든 다이 트레이딩이든 단기 스윙이든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또 내려올 때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잘 설정을 해서 아래쪽 구간에서 단기 스윙도 도전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태경 케미컬, 이거는 지난 관심 종목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 주연테크도 지금 이 위쪽 구간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금요일날 큰 거래 없이 또 양봉을 만들어냈다. 월요일날 이 부분 중요한 가격대 1,600원대를 돌파해준다면 단기 고점도 돌파하고 상승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위쪽 구간이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또 아직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때 이 1695원 단기 고점을 매도가로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테크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KLnet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대한금속도 현재 이 5,250원 그리고 6,000원대 단기 박스권을 금요일날 거래 좀 들어와주면서 고가 갱신하면서 중요한 가격대를 맞추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올라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고요. 단타 스캐핑이든 또 위쪽 구간에서 만들어진 일봉상 모습을 보고 단기 스윙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아래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구간을 보고 또 단기 스윙이든
뭐 데이 트레이딩이든 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상신 EDP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이쪽에 2018년도에 18,300원대 고점이 좀 보여요. 이게 아마도 역사상 신고가가 18,300원입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18,300원 고점이지만 2021년 초에 17,000원대를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17,000원대를 두드리고 있죠. 여기를 뚫어낸다면 18,300원도 바라볼 수 있고 이걸 또 뚫어낸다면 역사상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마 이 종목 지금 종가를 정확하게 17,100원 단기적인 고점 물론 18,000원대가 아니라 역사상 신고가가 아니라 단기적인 고점의 종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시간이 달리니까 해서 17,450원에 끝났습니다. 월요일날 갭상승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상신 EDP 좀 단기 스윙이든 뭐 데이 트레이딩이든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지금 여기 한 칸 띄운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단타 스크핑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위쪽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도 강한 거래라든지 뭐 뉴스, 재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빠르게 막 올라간다면 역시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단타 스크핑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고가로 가는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중복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뭐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추가는 이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단기 스윙으로 이제 접근할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기점으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했고요. 지지받는 가격대에 1차적인 매수가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되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깊게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내려가더라도 중요한 어떤 가격대들에서 잘 지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는 단기 수익 투자도 한번 바라본다면 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에 하나 추가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지금 흐름이 좋아요. 이 종목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4월 이후로 빠졌다가 지금 다중바닥 만들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높이고 있는 모습 단기적으로 당장 치고 올라간다는 가능성보다는 좀 더 흔들어 주다가 수렴이 되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물론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갤럭시 머니터리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한번 다시 8,500원이라든지 8,000, 9,000원까지 한번 이 가격대까지 도전해 볼 그런 수급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또 추가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볼 수 있는 관심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모든 종목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종목명을 다 기재해 놨으니까 여러분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종목 하나씩 보시면서 차트도 보시고 또 관련 뉴스 수급 살펴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상승하는 날도 있지만 하락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 하락하는 날에 그 하락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하락하는 그 상황에서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그것도 살펴보시면서 한번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 심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말 편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